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 1급 파트의 세무회계 강의를 맡은 김윤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1급 여러분들 야심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세무회계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내용 등과 해서 살펴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요. 또 학교의 세무회계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지는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어쨌든 제 강의가 여러분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 세무회계 파트 중에는 우리가 크게 출제가 되는 먼저 출제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가 나옵니다. 이 조세 총론에서는 전체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항인데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문제 정도. 그래서 문항수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입문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다른 세목을 따라갈 때도 좀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는 우리가 법인세라고 해서 이 법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법인이란 말보다는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이런 대기업 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이런 중견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법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선 파트가 전체 40문항 중에서 한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출제 문항수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인세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파트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세는 제가 좀 뒤로 밀어서 가장 나중에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자, 법인세 다음 주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챕터 3장에 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 그럼 이 소득세 파트도 출제가 한 1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문항 정도.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좀 출제 빈도수는 좀 낮죠. 다만 이 소득세라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즉 개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소득활동, 사업활동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법인세만큼이나 출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좀 비중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여기서 자,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우리 맨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챕터 5장에서는 요 부가가치세가 1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뭐냐면요. 사업자들이 재화, 이런 상품 등의 물건이라든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뭐 미용 서비스, 건설 서비스, 임대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고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시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신용카드표를 끊어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한 12문항 정도. 그래서 도합 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세무회계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세무회계이긴 하지만 우리 이 세무회계 과정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법이거든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법 과목의 특성은 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좀 얘는 낯설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물론 회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얘는 법률 용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소리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뭐 십수년 동안 영어 공부했지만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법도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용어, 이 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어.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공부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용어.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세 총론에 나오는 국세위원법의 조세 총론에 나오는 그 파트에서 물론 이제 실제 시험 출제 문항수는 2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이 조세 총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조세 총론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그러면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라. 제가 했더니 작년에 어떤 수험생분이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죠? 자, 그랬더니 이분이 암기를 안 하신 거야, 암기.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Q&A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기출됐던 내용들 또 우리 교재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제, 그 다음에 교재 안에 있는 연습 문제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원칙만 좀 잘 지키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면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큰 뜻을 품고 또 큰 마음 먹고 이 공부 시작한 거니까 작심삼일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롱타임으로 보시고 차분하게 재무회계부터 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강의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 총론 파트로 갑니다. 자, 조세 총론 파트로 이제 가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세가 무엇인가?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벌써 조세란 말부터 사실은 이게 말문이 막혀요. 조세. 왜냐면 조세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세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세는 세금이라는 말, 텍스, 영어로는 텍스라고 하고 이걸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은 여러분들, 이 텍스는 누가 거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답변하실 수 있죠. 자, 어차피 저를 화면 속에서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오프 공간이면은 이렇게 딱 뭐 학교 같으면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뭐 틀리면 어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꾸 말을 던져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 공부가 물론 이게 뭐 재미는 뭐 영어는 아니지만 좀 공부가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텍스라는 세금은 누가 걷는다? 그렇죠. 국가도 걷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걷습니다. 그럼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 즉 국가가 걷느냐 지자체가 걷느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나눈 주체에 따라서 이 세용 관리가 좀 다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이걸 지방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에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거둘까요? 자, 국민으로부터 걷습니다. 국민. 그러면 이때 국민은 바로 뭐가 될까요? 납세자가 되는 거죠. 납세자.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거두게 되면은 자, 근데 왜 거두는 거죠? 네, 국가나 지자체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 수입이라고 그래요. 재정 수입. 그럼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 개개인들이 또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한다. 그렇죠? 아니면 뭐 SRT, 뭐 고속전철, 고속철도. 그다음에 요즘 뭐 워낙 도로가 잘 뚫려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뭐 공원 조성.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개개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로 다 보내주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그러면 국가가 수백만, 수천만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다리도 만들고 또 국방 예산, 전투기도 제조할 때 쓰는 거고 치안 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막대한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500조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집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세법 용어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를 우리는 과세권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과세권자다. 과세권자. 그 다음에 국민, 이 국민을 우리는 납세자라고 하죠.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때 납부할 때 원칙이 있겠죠. 원칙은 우리가 금전 형태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현금 납부를 현금을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이제 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전. 다만 예외적으로는 현금 형태로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그럼 물납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땅이나 건물로 내는 거죠. 땅이나 건물로 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물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는 용어,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나서 이 용어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뭐 암기론 뛰어나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박스에 이제 해놨습니다. 자, 봤더니 제가 설명드린 이게 나오죠. 조세의 개념. 조세라는 것은 과세 주체가 있는데, 자, 과세 주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뭐라고 그래요?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일대 세금을 낼 때 이 세금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50만 원 냈어요. 그럼 50만 원 내면 50만 원에 상하는 무슨 경품 줍니까?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반대급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요. 자, 없이 부과는 자, 말이 어려워집니다. 금전급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전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이거는 법률 용어예요.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현금 납부지, 현금. 현금으로 납부해라.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방적인 보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세 개념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밑에 쭉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 조세 징수의 주체. 자, 조세 징수의 주체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나 지자체가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거둬라. 그럼 국가 얻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얻으면
지방세.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 어딜 말합니까? 어딜 말하겠냐?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강북구, 성북구, 강남구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속초시, 그렇죠? 지방 같으면 청주시 이런 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만 지방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국세 위주로 시험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세, 징수. 자, 여기도 이제 징수라는 단어 나와서 징수. 이것도 전문 용어죠. 자, 징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세금을 거둔다. 메모할까요? 세금을 강제로 거둔다.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거. 강제로 거둔다. 이것을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토 방위, 치안 유지, 교육, 복지 등의 예산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조세 징수의 근거.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거 없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징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래서 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징수. 자, 이제 징수란 말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징수가 뭐예요? 거둔다. 법의 내용에 따라서 거두는 거. 그렇죠? 그냥 낼 수는 없죠.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나의 재산의 일부를 세금을 뺏어가는 거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왕명이 더 엄중했지만 다 법에 따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뺏어가도 내가 말하지 않는 거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내라? 이런 거 같으면 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해서 거둬야 된다.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법에 따라 부과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보시면은 세금은 일반의 보상성이냐. 자, 얘는 우리가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얘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야. 세금은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는 납부한 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가가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죠? 일방적으로만 납부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예제가 있네요. 예제. 자, 내용 보시면은 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세는 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가징수하는 거다. 그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뭘 말한다고요? 과세권자,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가징수하는 것이다. 국민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세자라고 하죠. 납세자에게 부가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서 국민에게 부가징수한다. 즉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 결정해서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법의 내용에 따라 부과하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죠. 법률주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한다. 자, 우리 세금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일방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자, 따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 정도만 알아도 바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세무회계, 자, 오리엔테이션 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샘플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세무회계 시험 파트는 지금 최소한의 세법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 조세 총론, 이쪽 파트가 하나 나옵니다. 가장 문항수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를 정말 처음 하신다면 이 파트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출제를 하는 것이 이제 법인세인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재무회계를 또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상으로는 법인세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걸 제일 먼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먼저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네. 재무회계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가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소득세 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무회계가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가 익숙해질 때 제가 법인세를 하는 것이 서로 호환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법인세는 가장 나중에 뒤로 빼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책 순서대로 안 하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나름대로의 배려심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겸 우리가 조세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세 분류부터 본격적으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